자, 이어서 파트 2 볼까요? 튜토리얼 1에서 이어지는 내용이고요. 여기서는 데이터베이스를 준비하고 모델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봅니다. 장고에서 중요한 개념 MTV라는 패턴이 있습니다. 모델, 템플릿, 뷰라고 하는데 앞에서 뷰에 대한 개념을 잠깐 본 거고요. 여기서는 모델에 대한 개념을 본다. 자, 먼저 해야 되는 건 데이터베이스 설치. 마이 사이트에 있는 settings.py, 세팅즈 파일을 열어보세요. 라고 합니다. 열어볼까요? 마이 사이트에 들어있는 세팅즈. 자, 마이 사이트 프로젝트에 대한 설정, 장고 설정 파일이고요. 누가 만들었냐? 장고 어드민 스타트 프로젝트를 통해 만들어졌구나. 설명이 나오고 있네요. 자, 파일에 대한 정보를 좀 더 알고 싶으면 요걸 봐라. 세팅즈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값들, 어떤 값들이 세팅이 되는지 보고 싶으면 여기서 확인해 봐라. 뭐 이렇게 링크도 제공되고 있고요. 자, 대략 훑어볼게요. base dir이라는 이름으로 변수를 하나 만들고 있고요. 현재 이 녀석이 기본 최상위에 해당하는 프로젝트 폴더를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뒤로 쭉 이어지는 내용들이 있고 지금 데이터베이스를 보고 있으니까 현재 디버그 모드로 동작할 거고 허용한 호스트는 지금 뭐 비어 있고 등록된 앱, 미들웨어라고 하는 것들이 추가돼 있고 최상위에 해당하는 URL 설정 마이 사이트의 URLs가 홀즈에 있는 URLs를 include 하고 있죠. 다음 템플릿 정보 아래로 내려가면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현재 장고는 기본적으로 데이터베이스 연동을 위해서 기본 설정이 들어있는데 기본 디폴트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으로 장고에서 제공되고 있는 SQLite 3 요걸 지금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가 연동되면 SQLite 같은 경우는 파일의 데이터를 저장하게 되어 있는데 그 파일이 어디에 저장될 건지 기본 베이스 디렉터리 하위로 요런 파일에 저장할 거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프로젝트 처음 만들었을 때 요런 파일이 하나 있죠. 현재 이 파일은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아요. 비어 있습니다. 보시면 뭘 만든 적이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아요. 일단 그렇고요. 기본적으로 SQLite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데이터베이스를 처음 할 때는 SQLite가 정말 간단한 방법이다. 파이썬 해보신 분들은 SQLite를 써보신 분이 계시고 기본적으로 제공이 되기 때문에 설치할 필요가 없다. 근데 이제 실제로 프로젝트를 할 때는 데이터베이스를 교체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그런 때를 대비해서 뭐 PostgreSQL이나 아니면 다른 MySQL이나 다른 것들을 사용해 보는 것이 좋다라고 합니다. 만약에 다른 걸 쓰고 싶으면 적절하게 데이터베이스 바인딩을 설치해야 된다. 데이터베이스를 연동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좀 있습니다. SQLite는 별다른 설정 없이 바로 쓸 수 있는 거고 다른 걸 쓴다 그러면 뭔가 설정이 좀 필요하다는 거예요. 클릭해서 가보면 PostgreSQL, MariaDB, MySQL, 오라클 그리고 SQLite 해서 다른 DBMS들을 연동하는 방식에 대해서 줄줄이 나와 있네요. 그런가 보다 하고 돌아갑니다. 자, 처음 세팅즈에 있는 엔진 SQLite를 사용하고 있고요. MySQL을 쓰는 경우엔 엔진이 이렇게 준비되어 있고 포스트그레를 쓴다 그러면 요게 써 있고 오라클을 쓴다면 요런 걸 갖다가 쓰면 된다. 이것 이외에 다른 것들을 쓴다면 좀 찾아봐야 되겠죠. 네임은 데이터베이스의 이름입니다. SQLite는 파일에 저장하기 때문에 파일 이름이 준비되어 있는 거고요. 이런 다른 DBMS와 연동하는 경우에는 네임의 속성이 좀 다르게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SQLite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용자 계정 정보나 접속하기 위한 데이터베이스 접속을 위한 호스트 정보나 이런 것들이 더 들어가게 돼요. 그렇구나. 자, 만약에 SQLite를 사용하지 않고 오라클이나 MySQL 같은 다른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할 때는 지금 이 시점에서 이 시점이란 말은 프로젝트를 만들고 필요한 앱을 만들었죠. 내가 구현하고자 하는 설문조사 폴즈 앱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미 데이터베이스와 연동을 위해서 DB 쪽이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보통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그러면 폭포수 개발 방법론에 따라서 가장 기본이 되고 오래된 전통적인 방법이에요. 요구사항을 확인하고 요구사항을 분석하고 거기에 맞춰서 설계를 하는데 이때 설계가 화면 설계가 있고 데이터베이스 설계가 있고 기능 설계가 있습니다. 이런 설계를 이용해서 화면은 어떤 것들이 필요하고
데이터베이스의 항목들은 값이 뭐가 필요할지,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테이블을 어떻게 구성할지, 그다음 기능들을 쭉 나열해서 각 기능들의 공통적인 특징들을 모아서 상속 구조로 만들 건지, 그래서 각각의 클래스들은 어떤 멤버를 가져야 되는지, 그래서 이 녀석들이 어떻게 조립되어서 코드가 만들어져야 될지 이런 걸 다 설계를 해요. 설계가 끝나면 그걸 바탕으로 구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장고가 제공해주는 기능을 봤을 때 프로젝트를 만들고 만들어진 프로젝트에 내가 구현할 앱도 만들고 그 앱이 데이터베이스 연동을 해야 된다면 SQLite는 그냥 파일에 저장시키는 거니까 바로 쓰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다른 데이터베이스를 연동하는 경우에는 일단 DB를 좀 생성하고 접속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야 데이터베이스가 있어야 장고에서 이 앱이 모델을 생성할 때 데이터베이스 쪽에 접속을 해서 테이블을 만들고 이렇게 진행이 될 거거든요. 일단 그래요. 그래서 SQLite를 사용한다면 딱히 진행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니까 나중에 보시면 된다는 거겠죠. 자, 세팅즈를 편집할 때 우리의 시간대에 맞춰서 타임존 설정을 해라. 가볼까요? 세팅즈에 아래로 쭉 내려가면 타임존 있죠? 아시아, 서울. 자, 우리가 처음 테스트할 때는 폴즈에만 접속을 했지만 뒤에서 이어지는 내용이 나올 거예요. 어드민이라고 요청을 했을 때 페이지가 나옵니다. 관리자용 페이지가 또 나오기도 해요. 이건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랭귀지 코드라고 하는 부분에 설정이 하나 보이는데요. 이게 영문으로 돼 있죠. 그래서 관리 사이트가 지금 영문으로 나오는 거예요. 얘를 이렇게 바꿔보면 관리자 사이트에 접속을 했을 때 한글로 표현됩니다. 즉, 이 랭귀지 코드는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다. 편한 대로 쓰면 된다. 간단하게 확인해 본 거고요. 자, 계속하죠. 세팅즈에 들어있는 내용 중에서 installed apps, 얘는 장고가 실행될 때, 즉 지금 run 서버를 통해서 장고 프로젝트 하나가 실행이 될 때 그때 같이 인스톨 될, 실행될 그 앱의 이름을 등록해주는 그런 설정이에요. 조금 이따가 폴즈를 여기다 등록해 줄 겁니다. 그리고 인스톨드 앱스에 보면 기본적으로 같이 설치되는 준비되는 앱들이 있는데 관리자용 사이트, 좀 전에 제가 보여드린 어드민 있죠? 그 어드민 사이트가 관리용 사이트인데 여기 다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아까 그 사이트가 보여지도록. 그리고 거기에 인증할 수 있게끔 사용자 관리, 우리 회원가입, 로그인 이런 거 있죠? 그런 걸 이미 다 만들어 놨어요. 장고 안에는 그런 게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편하게 쓸 수 있게 준비되어 있고요. 그 다음 컨텐트 타입이라는 걸 이용하기 위해서 프레임워크가 제공되고 있다는데 모르겠고, 나중에 여러분이 사용하실 것 중에 하나는 세션입니다. 이 세션을 이용해서 현재 해당하는 브라우저가 서버에 로그인을 했다면 그 로그인된 상태를 유지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HTTP는 비연결형 프로토콜이라고 해서 리퀘스트 하고 서버가 리스폰스를 주면 너랑 나랑 끝이야 라고 해서 통신이 끊어지는 거예요. 원래 기본적으로 물어보면 대답하고 끝, 물어보면 대답하고 끝. 요게 기본 컨셉이기 때문에 브라우저가 웹서버를 이용하는 동안 뭔가 상태를 유지하는 개념이 없습니다. 실제로 여러분이 네이버 같은데 로그인을 해서 뭐 이메일을 보러 가고 카페를 가고 블로그를 가고 했을 때 계속 로그인된 상태로 보여지잖아요. 그런 게 사실은 불가능해요. 그걸 가능하게 만들어 주려고 존재하는 기술이 세션입니다. 세션이라는 HTTP 프로토콜에 정의되어 있는 기술을 서버에서 활용하게 될 거고요. 거기에다가 어떤 값을 저장해 두고 클라이언트에서 요청할 때마다 브라우저를 식별하게 됩니다. 어쨌든 나중에 세션이라는 거 한번 보도록 하고요. 그 외에 뭐 메시지도 있고 여기 스태틱 파일즈라고 있는데 이것도 사용하시게 될 거예요. 정적 파일을 관리한다. 그래서 정적 파일은 HTML 파일도 정적 파일이고요. CSS, 자바스크립트 다 정적 파일이고 이미지 있죠? 이미지 파일도 정적 파일들입니다. 항상 고정된 모양을 나타내기 위한 파일, 정적 파일이라고 하고요. 그런 것들을 관리하는 시스템이 또 따로 같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렇구나. 그리고 얘네들은 인증 시스템이나 관리용 사이트나 이런 걸 보면 얘네들은 회원 가입, 로그인, 그 다음에 사이트 관리 이런 것들을 의미할 건데 그러려면 무언가 데이터를 저장할 필요가 있겠죠. 이것도 하나하나가 앱이란 말이에요. 내가 만들려고 하고 있는 이 폴즈라는 것도 앱이고요. 얘네도 다 앱이에요. 그럼 각각의 앱이
데이터를 저장할 필요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설문조사할 거니까 설문 데이터를 저장해야 되는 것처럼. 그래서 지금 SQLite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저장하는 개념을 보려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기본 어플리케이션들 중에서 어떤 애들은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이 필요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미리 만들어 둬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migrate이라는 명령을 추가해 보자라고 되어 있네요. 자, 가볼까요? 현재 서비스하고 있는 내용은 역시 종료하고요. 컨트롤 C 하고 나서 Python manage migrate 할 건데 요걸 하기 전에 아까 보셨던 것처럼 SQLite 3 파일에 아무것도 저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냥 비어 있어요. 빈 파일이고요. 그리고 migrate 명령을 사용하기 전에 여기 폴즈를 보면요. migrations라는 것도 하나 뭐가 만들어져 있네요. 이건 미리부터 만들어져 있었던 거고요. 신경 쓰지 마시고 일단 데이터베이스 파일이 0KB라는 거 확인했으면 migrate 해봅시다. 짠. 그랬더니 자 보시면 applying all migrations라고 해서 admin, auth, content types, sessions 얘네들이 마이그레이션 실행이 됐다라고 하네요. 이주하는 거죠. 마이그레이트. 컨텐트 타입스의 요 녀석 적용 완료. auth라는 앱에 요거 적용 완료. 어드민의 이거 적용 완료. 각각 앱에 있는 어떤 파일들이 뭔가 적용이 됐구나 라고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마이그레이트가 끝나면 SQLite 파일의 용량이 달라졌습니다. 여기 뭐가 만들어진 거죠. 자, 안에 내용물을 확인해 보고 싶은데 이게 만약에 SQLite 3가 아니면 DBMS에 접속하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작업할 거고요. 지금은 SQLite니까 SQLite 브라우저 DB 브라우저 for SQLite라는 애가 있어요. 요걸 다운로드 받아서 파일을 열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미 받아져 있던 게 있어서 그걸 사용할 거예요. 복잡하지 않게 그냥 포터블 윈도우즈 포터블 앱 요걸 다운로드 받고요. 요걸 압축 풀어서 쓰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운받아서 압축을 풀면 실행 파일이 하나 있을 거고요. 얘를 실행하고 여기서 뭐 데이터베이스 열기 또는 db.sqlite 3 파일을 드래그 앤 드랍 해서 구경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안 봐도 됩니다. 마이그레이트 했을 때 데이터베이스에 테이블들이 만들어졌구나. 유저 관련된 내용, 권한 관련된 거, 그룹 관련된 거. 이게 이제 us라는 앱에 관련된 테이블이 되고요. 그 다음 관리자 또는 세션, 컨텐트 타입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테이블들을 만들어 놨네요. us 유저 테이블 보기 아무것도 없네요. 뭐 들어있는 건 없네요. 구조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썼던 명령어 migrate 명령어는 installed apps에 들어있는 리스트 그 리스트의 내용을 이용해서 각각의 앱들이 필요로 하는 데이터베이스 테이블들을 알아서 이주시켜 줍니다. 그래서 SQLite 3 파일에 저장이 된 거죠. 거기에 테이블을 생성했다. 그래서 각각 마이그레이션 정보가 화면에 출력된다. 그래서 무엇이 생성되었는지 궁금하면 데이터베이스 클라이언트로 접속한 후 제가 지금 그렇게 해본 거예요. SQLite는 DB 브라우저를 이용해서 확인해 봤죠. 그래서 뭐 다른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일 경우에는 어떻게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라고 했어요. 자, 기본적으로 어플리케이션들이 제공되고 있죠. 필요한 것, 웹사이트가 만들어진다면 기본적으로 있어야 될 기능들을 미리 만들어 둔 게 있는 건데 미니멀리스트, 깔끔하게 모든 것들을 내가 제어하고자 한다면 굳이 장고에서 제공되는 기능을 사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면 인스톨드 앱에서 제거하시면 돼요. 예를 들면 세팅즈에서 내가 만약에 관리자용 사이트 그리고 인증 기능 이런 것들을 내가 직접 다 만들어서 쓰고 싶다. 그러면 애초에 주석 처리를 하거나 삭제해두고 진행했으면 되는 겁니다. 굳이 안 쓰고 내가 다 나중에 필요할 때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런 것들은 제거하고 쓸 수도 있다. 얘네들은 반드시 같이 만들어야 되는 것은 아니고 장고를 이용해서 웹사이트를 개발할 때
보통 보편적으로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미리 준비해 둔 것이다. 각각이 다 하나하나가 앱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장되어 있는 거니까. 그대로 쓸 거면 그대로 사용하시면 되고, 만약에 모든 것들을 깔끔한 상태에서 내가 혼자서 다 만들겠다 하면 얘네들 다 없애버리시면 되는 거예요. 보통은 그러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내용이에요. 모델을 만들어 보자. 데이터베이스가 준비됐으니까 모델을 만들어 보자 라고 하는데, 이제 모델이라는 단어부터 좀 알고 가셔야 됩니다. 모델은 보통 부가적인 메타데이터를 가진 데이터베이스의 구조다. 말이 어렵죠? 일단 메타라는 말을 좀 이해하고 계셔야 되고요. 이게 초월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요즘에 많이 보는 게 뭐 메타버스 이런 거 본 적 있죠? 그리고 공부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좀 관심 있게 보신 분들은 뇌과학에서 얘기하는 메타인지 이런 얘기들 들어본 적이 있고요. 여기 다 메타라는 말이 들어가면 뭔가 초월하는 한 차원 다른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보통 여기에 하나 더 추가해서 IT 공부하시는 분들은 메타데이터라는 것도 보게 되죠. 여기도 메타가 붙어요. 메타가 붙어 있으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초월하는 거니까 한 차원 더 벗어났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단순하게 1차원에서 2차원이 된다는 것, 2차원에서 3차원이 된다는 것, 요걸 상상하시면서 메타인지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면, 내가 지금 아이스크림을 샀는데 한 입 물고 떨궜어요. 화가 나죠. 너무 맛있는 아이스크림을 샀는데 한 입을 딱 물었는데 잘못해서 떨어뜨린 거예요, 바닥에. 그럼 화가 나겠지.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 그런 상황에서 아이스크림이 떨어졌으니까 화가 나! 라고 해서 그냥 화를 내는 것과, 아이스크림이 떨어져서 화가 나기 시작하는 것을 내가 인지해서 내가 아이스크림이 떨어진 것 때문에 내 감정이 지금 굉장히 요동치면서 화가 나려고 하는구나 라는 것을 본인 스스로 깨닫고 그것을 제어하는 것. 그게 메타인지예요. 내가 인지한 것을 인지하는 것. 이게 메타인지예요. 한 차원 더. 내가 지금 너무 행복한 기분을 느끼고 있다. 그 행복한 기분을 느끼는 것을 느끼는 것이 메타인지입니다. 말이 어렵죠. 그럼 메타데이터라는 건 뭐냐? 메타데이터. 데이터를 설명하는 데이터를 메타데이터라고 합니다. 데이터의 데이터. 지금 다 초월이니까 한 차원 더 차원을 높였단 말이에요. 이야기를 할 때. 예를 들어 제 나이가 20살인데요. 20이라고 하는 값이 있다고 해봅시다. 여기에 이렇게 살을 붙이면 이건 무슨 의미가 되죠? 나이라는 의미가 되죠? 맞나요? 여기서 이 값을 놓고 이야기를 했을 때, 이 값을 놓고 이야기를 할 때 이 값은 20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이건 데이터죠. 20이라고 하는 것은 데이터예요. 그러면 이 데이터의 메타데이터가 뭐냐라고 하면 이 데이터를 설명하는 데이터인 나이가 메타데이터가 됩니다. 이해되실까요? 데이터를 설명하는 데이터. 프로그래밍에서 봤을 때는 이런 거예요. age에 20이 들어있다 그러면 그냥 age가 20이다. 그냥 그거 자체가 데이터잖아요. 그럼 이 데이터가 어떤 자료형으로 만들어졌느냐, 그 자료형은 몇 바이트 크기를 가지냐, 이런 것들. 이 데이터를 설명하기 위한 데이터들 있죠. 이런 것들을 보고 메타데이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데이터를 설명하는 데이터.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돼요. 그래서 모델은 부가적인 메타데이터를 가진 데이터베이스의 구조다. 예를 들어 학생의 정보를 담을 거다라고 하면 학생 번호가 있고 1번, 2번, 3번, 4번, 학생의 이름이 있고 홍길동, 이순신, 누구누구 뭐 이렇게 있고, 그 학생의 집 주소, 주소가 어디 살고 어디 살고 어디 살고 어디 살고 막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해서 정의하는 걸 테이블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이 테이블을 설명하기 위해서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학생을 저장하기 위해서 번호가 있어야 되고, 그 번호는 정수값일 거고, 이름이 있을 건데 이름은 문자열이고 얼만큼의 크기를 저장할 수 있고, 이런 주저리 이
테이블을 설명하는 말이 있겠죠. 맞아요? 그래야 그 설명대로 테이블을 만들어낼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 메타데이터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그 메타데이터를 정의하면 그게 모델이에요. 그럼 장고는 그 정의된 모델을 이용해서 실제 데이터베이스에다가 이런 테이블 구조를 알아서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막 철학이라는 개념들이 공부하다 보면 나와요. 어떤 그 컨셉을 가지고 무언가를 만들어냈는지, 그런 것들이 이제 개발에 철학들이 들어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델은 그런 거예요. 되게 장황하게 설명을 했지만 막상 쓰고 나면 별건 없습니다. 말이 좀 어려울 뿐이에요.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폴즈 앱에서 퀘스천과 초이스, 요 두 가지를 만들 거라고 합니다. 퀘스천은 질문이죠. 그래서 설문을 하고자 하는 어떤 질문, 주제, 그리고 그 주제가 언제 만들어졌는지, 그래서 이 두 가지의 값을 가질 거다. 이미 이렇게 설명하는 개념 자체가 메타데이터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 질문이 저장되면 그 질문은 데이터. 당신은 어떤 음식을 좋아하느냐? 이건 질문이죠. 데이터. 근데 그 질문이 뭘 의미하냐? 설문조사에서 퀘스천, 질문에 해당한다. 그 질문은 문자열이고 문자열의 개수가 얼만큼 들어갈 수 있고, 그런 개념들이 메타데이터가 되는 겁니다. 초이스는 어떤 주제를 선택했는지, 그리고 투표로 어떤 걸 선택했는지, 그리고 그걸 몇 개나 선택이 됐는지, 뭐 그런 것들이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여기 초이스에 있는 내용은 퀘스천과 연관됩니다. 데이터베이스 공부하신 분들이 이제 포레인 키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FK. 참조되는 대상이 된다. 그래서 이건 결국 모델을 어떻게 만드는 거냐면 파이썬 클래스를 이용해서 정의할 거라고 합니다. 어디다? 폴즈 앱에 models.py라는 파일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수정해봐라 라고 하네요. 복사. 자, 폴즈 앱에 모델즈 가보면 이렇게 써있네요. 폴즈 앱의 모델즈예요. Create your models here. 여기다가 네 모델을 만들어라. 여기다 붙여넣기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 꼭대기에 모델즈는 임포트가 2번 됐으니까 하나 삭제하고요. 퀘스천과 초이스라고 하는 모델을 지금 만들어 보고 있는 겁니다. 처음 보시는 분들은 굉장히 생소할 겁니다. 여기에 들어가 있는 기술이 ORM 기법이라고 해요. 객체와 오브젝트, 릴레이션, 관계를 매핑해주는 기술. 보통 프로그래밍을 공부하면서 데이터베이스 연동을 해보신 분들은 랭귀지 레벨에서 SQL을 활용해서 데이터베이스에 쿼리를 전송하고 결과를 얻어와서 그걸로 뭔가 조작을 하게끔 프로그래밍 작성을 합니다. 보통 이렇게 해요. 그러려면 이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할 수 있는 드라이버라는 게 필요하고요. 그 드라이버를 내 프로젝트에 같이 포함시켜야 되고, 그 드라이버를 통해서 내가 적어놓은 SQL 쿼리문들이 실행이 되고 결과를 받아와서 적절하게 얻어올 수 있고, 그 얻어온 걸 가지고 내가 프로그래밍에 활용하는 거거든요. 그럼 적어도 내 소스 코드에서 SQL문을 써야 돼요. insert, 뭐 select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직접 써야 되는데, 그러려면 SQL을 또 공부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SQL은 또 다른 언어잖아요. Structured Query Language니까. 근데 지금 이야기하는 ORM 기법이 적용이 되면 굳이 SQL문을 사용하지 않아도 돼요. 파이썬이라는 언어 레벨에서 데이터베이스를 직접 조작할 수 있게끔 중간에 어떤 녀석이 대신해 줄 거거든요. 객체와 테이블을 매핑해주는. 그래서 지금 클래스를 정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객체 지향에서 클래스는 객체를 정의해 둔 게 클래스예요. 그럼 이 클래스를 가지고 객체를 만들 거 아닙니까? 이때 만들어지는 객체가 이제 파이썬 객체가 아니라 데이터베이스에 테이블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동작을 하는 거예요. 이건 상상만 하세요. 이제 써봐야 감이 조금 오고, 사실은 되게 어려운 기술이에요. 사용하는 입장에선 굉장히 쉽게 그냥 써라 이렇게 되는 거지만 실제 내부에서는 굉장히 복잡한 내용이기 때문에 잘 이해가 안 되실 겁니다. 원래 이런 기술이 발전하면서요,
점점 추상화가 되거든요. 점점 추상화. 그러면 이용하는 사람들은 아주 손쉽게 그 핵심 내용을 이용할 수가 있고, 그걸 개발하는 사람이나 유지보수하는 사람은 굉장히 어렵게 얘네들을 봐야 될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면 자동차 초창기 때 모델을 가져와서 그 자동차에 대한 내부 내용들을 봤을 때 어지간한 기계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 작동 원리를 볼 수 있을 거예요. 뜯어보면 이거 이렇게 누르니까 여기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그 원리를 분명히 볼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자동차 기술이 발전하면서 점점 부품이 소형화되고 각각의 부품들이 막 얽히고 설켜 있긴 한데 뭐가 뭘 연관지어서 돌아가는지 잘 안 보이고 하나하나가 다 모듈화가 돼 있고 모듈화 된 것들이 막 섞여 있고 그렇게 해서 걔가 동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그냥 쳐다봤을 때 야 이거 뭐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돌아가지? 옛날 자동차는 보기 쉬웠는데 요즘 자동차는 왜 이렇게 어렵지? 어차피 그 안에 내용물은 다 이렇게 들어가 있을 텐데 이게 추상화됐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부 내용을 좀 더 감춰서 더 편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편하게 조립할 수 있게끔 만들어지는 이런 것들을 추상적으로 추상화시켰다라고 표현을 한 거고요. 그러니까 ORM 기법이라는 개념 자체가 SQL을 수동으로 사용하던 것을 대신해주는 녀석이 하나 생긴 거예요. 얘가. 그럼 나는 파이썬으로 객체를 생성하면 중간에 있는 얘가 알아서 SQL문으로 바꿔갖고 데이터베이스에 쿼리 날리고 결과 받아오면 받아온 걸 얘가 또 매칭시켜서 그 해당하는 객체로 반환해주고 그럼 나는 여기까지만 알면 된다는 거예요. SQL을 몰라도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할 수가 있는 개념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지금 추상화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렵지. 안에 내용을 파고 들어가면 복잡하니까. 근데 사용하는 입장에서는 이렇게 쓰니까 이게 되는구나 하고 사용하면 된다는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여기 지금 모델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고요. 질문을 저장하기 위한 테이블을 만드는 거다. 초이스, 해당하는 선택값들을 저장하기 위해서 만드는 테이블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결국 이게 테이블로 만들어질 거니까. 그래서 각각의 모델이 지금 만들어져 있고요. 모델마다 클래스 변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이게 다 클래스 변수죠. 여기다 셀프 안 붙였으니까요. 그죠? 클래스 변수가 있습니다. 클래스 변수는 데이터베이스 필드를 나타냅니다. 라고 합니다. 그럼 지금 여러분은 이걸 뭘 생각을 하시면 되냐면 퀘스천이라는 테이블이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데이터베이스에 그 퀘스천 테이블이 어떻게 생겼냐면 퀘스천 테이블이다. 이 테이블은 퀘스천 텍스트라는 애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 허브 데이트라는 애가 하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생긴. 이제 뒤에서 설명이 나오겠지만 여기에 아이디가 하나 더 추가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아이디가 하나 추가될 거예요. 걔는 프라이머리 키 역할을 하는 애가 될 거고요. 지금 여긴 안 보이지만 자동으로 추가가 돼요. 퀘스천 텍스트는 지금 무엇을 저장하는 거냐면 모델에 정의되어 있는 것들 중에서 자료형입니다. 차 필드, 캐릭터, 데이트 타임 필드, 날짜 형식 이런 것들을 저장하는 자료형으로 지정이 된 겁니다. 그럼 여기는 텍스트, 문자가 들어가는구나. 그리고 그 문자에 제약 조건이 하나 들어가 있네요. 맥스 랭스라고 해서 200글자 이렇게 제약을 집어넣은 거죠. 그 다음에 데이트 타임 필드는 날짜 형식이 저장이 될 거고요. 거기에 사용될 어떤 식별 이름 데이트 퍼블리시드라고 해서 설명을 좀 추가해 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테이블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테이블이 하나 더 있는 거죠. 두 번째 테이블은 초이스라는 테이블이고 그 테이블은 얘도 아이디가 있습니다. 역시 얘도 PK가 될 거고요. 지금 안 보여요. 그 다음에 퀘스천이라고 하나가 있네요. 그리고 초이스 텍스트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버치 해서 투표 개수 이런 게 들어가 있어요. 그럼 여기서 PK는 숫자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 초이스 텍스트 차 필드죠. 차 필드 똑같아요. 얘도 문자가 저장될 거고 최대 200글자 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 다음 투표 인티저 필드라고 돼 있어요. 정수가 저장될 거다. 여긴 숫자 저장되는 거고 디폴트 값으로 0이 들어가 있을 거라고 하네요. 0이 들어갈 거다. 즉 여기에 값을 집어넣을 때 별도로 지정하지 않으면 그냥 0을 넣겠다. 이런 속성이고요. 그럼 여기 중간에 퀘스천에 만들어져 있는 걸 보시면 foreign key를 만들고 있죠. foreign key. 이때 이 퀘스천이라는 필드는 퀘스천이라고 하는 모델, 이 모델을 말하는 거예요. 이 모델. 그 모델을 참조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기 때문에 이 참조 키는 대상 테이블의 PK, 프라이머리 키를 참조하게 돼 있어요. 기본적으로. 즉 이 퀘스천은 FK가 되는 거고요. foreign key.
얘가 무엇을 참조하냐? 자, 이 녀석은 퀘스천 테이블에 요걸 참조하는 겁니다. 즉, 개념이 이런 거예요. 퀘스천은 질문이라 그랬습니다. 1번 질문입니다. 좋아하는 음식이 뭐니? 라고 물어봤다면 이걸 등록한 날짜가 2020년 2월 2일이다. 뭐 이럴 수 있는 거고요. 그럼 좋아하는 음식에 해당하는 선택지가 필요하잖아요. 그 선택지가 저장되는 곳이 여긴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선택지로 하나 들어가는데 1번 질문에 대한 선택지다. 나는 김밥. 디폴트는 0. 두 번째 초이스. 1번에 대한 쫄면. 세 번째 1번 까르보나라. 네 번째 퀘스천 2 돈가스. 자, 여기서 이상한 거. 이 값은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런 관계를 만드는 게 참조키예요. 왜 못 들어가냐? 첫 번째 들어간 김밥은 퀘스천 1번에 대한 종속된 데이터예요. 즉, 좋아하는 음식에 해당하는 질문들인 거죠. 얘네들은. 근데 이 값은 2번 질문에 대한 선택지래요. 근데 2번 질문을 보려고 찾아가 봤더니 2번 질문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2번 질문이 없는데 뭘 참조한다는 얘기야. 이게 참조키인데. 그러면 얘들은 못 들어갑니다. 못 들어가요. 이래서 참조 무결성 오류. 이래서 값이 들어갈 수 없다. 이런 관계를 두 테이블 간에 만들어준 겁니다. 자, 그럼 이런 상태에서 on delete라고 써있는 키워드 매개 변수가 하나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 커스케이드라고 써있죠. 커스케이드가 연쇄적 뭐 이런 걸 겁니다. 기억 안 나면 검색해보면 되지. 단어의 의미, 종속, 커스케이드, 폭포, 폭포의 이미지, 뭔가 아래로 떨어지는 명사, 폭포, 폭포처럼 쏟아지는 물, 늘어진 것. 자, 동사, 폭포처럼 흐른다. 자, 뭔가 늘어지는 거래요. 늘어진다. 줄줄이 흘러가는 건데 이 커스케이드 옵션이 on delete라고 해서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걸 안 넣을 수도 있는데 넣어준 거죠. 이 옵션은 무슨 의미냐면 생각해보세요. 이 두 개의 테이블이 지금 이런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이때 두 번째 질문, 너의 취미가 뭐니? 자, 이런 게 하나 추가되고 그러면 4번, 2번에 대한 질문, 당구, 5번, 이거 겹치면 안 되니까요. 또 2번에 대한 질문이다. 코딩. 자, 이렇게 되면 이 두 녀석은 취미, 2번에 대한 종속된 애들인 거예요. 자, 이런 상황일 때 만약에 질문 중에서 좋아하는 음식에 해당하는 질문을 삭제시키면 무슨 일이 생기는 거예요? 이걸 삭제하게 되면 얘가 삭제됐다. 그러면 이쪽 테이블에 참조하고 있는 얘네들, 아까 그 1번 질문을 참조하고 있던 애들 있잖아요. 얘네 어떡하지? 무결성이 깨지는 거예요. 원래 foreign key에는 이 값이 그쪽 참조 대상에 존재한다는 걸 제약으로 가지고 있는 규칙인 건데 1번에 해당하는 질문이 사라져버리면 얘네들이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안 지워지게 돼 있어요. 이렇게 참조 대상이 있으면 안 지워지게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취미가 없었다 이미. 그럼 이런 상황이면 이 취미를 지우는데 아무 상관이 없어요. 지워도 됩니다. 안 지워도 되고 지워도 되고 안 지워도 되고 마음이에요. 근데 좋아하는 음식을 지워버리면 그것을 참조하는 애들이 있기 때문에 원래 안 지워지게끔 막아줍니다. 근데 그걸 폭포수처럼 줄줄이 흘러가면서 그 제약 조건을 타고 지나가라는 소리거든요. 요걸 집어넣어주면 부모에 해당하는 정보가 사라지면 자식에 대한 정보도 얘네도 알아서 제거됩니다. 이 옵션 중에 어떤 옵션들은 굳이 지우지 않고 의미는 없어도 남겨둬라 라는 옵션도 있어요. 지워지게 하는 것도 있고 아예 못 지우게 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이 커스케이드는 그런 의미로 집어넣은 겁니다. 그럼 대충 퀘스천과 초이스 이 두 가지의 관계를 이 두 그림으로 이해해 보실 수가 있겠죠. 이거 만드는 거예요 지금. 근데 실제로 만들려고 했으면 여러분이 크리에이트, 테이블 해갖고 이런 거 다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다 파이썬 코드를 통해서 이런 걸 구현해내고 있다는 겁니다.
어렵다. 그래서 여기 뒤쪽은 제가 지금 설명드린 개념들이에요. 데이터베이스의 각 필드는 필드의 인스턴스고, 캐릭터 필드는 문자, 데이트 타임 필드는 날짜와 시간, 어떤 자료형이냐라는 것들을 알려주는 거다. 그리고 인스턴스 이름, 퀘스천 텍스트, 퍼브 데이트, 이건 데이터베이스의 필드 이름이다. 그 다음에 필드 클래스의 생성자, 거기다가 첫 번째 인수, 이거 말하는 겁니다. 데이트, 퍼블리시드 이런 거. 요걸 이거 첫 번째 인자로 이런 문자열 같은 걸 전달해주면 사람이 보기 쉬운 그런 이름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설명을 더 추가해주는 개념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인수가 필요하다. 차 필드 같은 경우는 맥스 랭스가 입력되어야 하고 검증할 때도 활용이 될 거다. 선택적 인수로서 디폴트 속성값 하나 추가해 본 게 있었고요. 포레인 키에 대한 관계 설명. 초이스가 하나의 퀘스천과 관계가 있다. 1대1, 1대 다대1 여러 가지 이런 관계 설정들이 가능한데 복잡해집니다. 어려워지니까 지금은 보지 마시고 보통 1대1 또는 다대1 또는 1대 다 그런 개념으로만 사용하고요. 다대다 관계는 굉장히 좀 불편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데이터베이스 정규화 개념과 관련이 있어요. 넘어가고 어쨌든 모델을 정의했고요. 그 정의된 모델을 이용해서 테이블을 생성해야 되는데 크리에이트 테이블을 우리가 이제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장고가 알아서 만들어 줄 거고요. 그래서 앞에서 잠깐 나왔던 인스톨드 앱에다가 폴즈 앱을 등록해서 관리되도록 연결을 해줘야 됩니다. 뭐 앞에서 인스톨드 앱스에는 앱을 추가했다 뺐다 할 수 있죠. 주석 처리를 하든 삭제를 하든 그렇게 활용할 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 그래서 여기 보니까 세팅즈에 가서 앱을 추가해라 라고 해서 폴즈 앱의 앱스 정보에서 폴즈 컴피그 요걸 집어 넣으라고 합니다. 요걸 복사해서 마이 사이트의 세팅즈에 가셔가지고 인스톨드 앱스에 역시 순서 중요하지 않아요. 아무데나 추가하시면 되는데 뭘 추가하냐면 폴즈 앱에 지금 이 폴즈 앱이요. 폴즈 앱에 앱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는 앱스라는 파일이 있습니다. 앱스. 그래서 폴즈의 앱스에 그 안에 들어가 보면 클래스가 하나 정의되어 있는데 이름이 폴즈 컴피그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앱에 대한 설정 정보를 불러들이는 녀석이라고 보시면 되고 요 폴즈 컴피그를 이렇게 선언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설정 끝에다가는 편의를 위해서 세미콜론을 찍어두는 거 잊지 마시고요. 이래야 나중에 뭘 추가할 때 엔터만 치고 바로 추가하기가 쉬워요. 버릇처럼 콤마를 찍어두십시오. 리스트나 튜플에서는. 자, 이렇게 하면 앱을 등록하는 거예요. 이게 앱 등록의 개념이다. 그러면 마이 사이트에 있는, 즉 내 프로젝트에 있는 manage 파일을 이용해서 무언가 프로젝트에 관련된 명령을 내릴 때 여기 있는 애들 다 포함시켜서 뭔가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앱을 등록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다른 명령을 내려보래요. manage 파일을 활용해서 make migrations 해서 폴즈 앱에 들어있는 것들을 데이터베이스에 마이그레이션 하기 위한 정보를 만들어 보자 라고 돼 있습니다. 여기 앞에서 우리가 마이그레이트 했던 거 있죠? 이게 각각의 앱에 지금 만들려고 하는 make migration을 이용해서 만들어진 무언가가 이 파일들로 존재했던 거예요. 마이그레이션을 하기 위한 정보, 뭘 어떻게 할 건지, 그래서 그걸 우리도 생성해야 된다는 거죠. Python manage에 make migrations 하고 앱 이름, 그냥 migratons만 해도 되는데 나머지 다 돼 있는 상태인데 굳이 또 할 필요 없으니까 특정 앱에 대해서 마이그레이션 하겠다, 필요한 정보를 만들어 달라 하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 migrations 폴더가 폴즈 앱에 있었거든요. make migrations 폴즈 해보시면 이런 파일이 하나 생깁니다. 폴즈 앱에 있는 모델즈 있죠? 여기에 우리가 만들어놨던 퀘스천과 초이스 클래스가 있었어요. 그 클래스의 정보를 장고가 읽어서 지금 데이터베이스에 무엇을 만들어야 되는지를 생성해낸 겁니다. 무엇을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정보. 크리에이트 모델, 퀘스천이라는 모델을 하나 만들었다. 그리고 또 초이스라는 모델을 하나 만들었다. 이 두 개의 모델을 만든다라는 개념이 생겼죠. 여기도 설명이 나옵니다. 다음과 비슷한 것이 보일 겁니다. 비스무리했죠?
자, 이걸 이용해서 모델을 변경시켰다. 여기서 모델을 변경시켰다는 게 클래스를 수정한 걸 얘기합니다. 퀘스천이나 초이스 클래스를 수정하면 그게 모델을 변경시켰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그 변경된 상태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정보를 만드는 겁니다. DB에 적용한 건 아직 아니고요. 변경 사항을 마이그레이션 하고 싶다라는 의미까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저장된 이 모델 내용을 확인해 볼 수 있고, 자, 알아서 내가 만들어낸 마이그레이션들을 실행시켜주고 데이터베이스의 스키마, 데이터베이스의 정보를 관리해주는 마이그레이트 명령어가 있다. 앞에서 써봤었단 말이에요. 요걸 실행하기 전에 SQL 마이그레이트 명령을 이용해서 어떤 정보를 이용하는지, 어떤 정보가 지금 만들어졌는지 구경할 수 있대요. 자, 써보자고요. Python manage SQL migrate 폴즈 앱에 지금 만들어진 요 리비전, 이렇게 만들어진 순서 번호가 하나씩 카운팅 되게 돼 있어요. 저 번호를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요런 게 나오네요. 시작 create 모델 퀘스천 하는 정보고요. 요 주석입니다. 주석. create 테이블 폴즈 언더바 퀘스천, 요게 테이블 이름이고 그 안에 들어갈 필드 id는 인티저 타입이고 not null이고 프라이머리 키, 그리고 오토 인크리먼트까지 들어있네요. 다음 퀘스천 텍스트 과차 200글자 not null, 널 값이면 안 된다는 제약 조건입니다. 퍼브 데이트, 날짜를 저장하는 곳은 날짜 자료형으로 데이트 타임, 널 값이면 안 된다. 테이블 생성하는 쿼리가 만들어졌습니다. 얘가 SQLite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SQLite에 맞는 쿼리가 만들어진 거고요. 만약에 SQLite를 쓰지 않고 이 튜토리얼에선 이렇게 써 있어요. 뭐가 다르죠? create table 폴즈 퀘스천, 이름은 똑같은데 id에 해당하는 필드 자료형이 bigint라고 써 있습니다. MySQL은 인티저라고 써 있고요. 테이블,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 따라서 장고가 알아서 만들어줍니다. 데이터베이스 시스템마다 조금씩 쿼리문들이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그 차이가 있는 부분들을 다 알아서 만들어 줄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건 포스트그레라는 내용을 가지고 썼다라고 합니다. 어디 있지? 사용하는 데이터베이스에 따라서 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포스트그레 SQL에서 생성된 거다. 이렇게 나오죠. 좀 다를 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는 거고요. 결국 내가 직접 SQL문을 작성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확인됐고, 확인됐으면 기본적으로 ID가 추가되는 거 확인했고요. ID라는 속성이 추가되고 있죠. 그리고 관례에 따라서 외부 키 필드 이름에 언더바 id라고 해서 이름을 추가한대요. 보시면 외부 키 필드 이름은 question 언더바 id라고 초이스 테이블에 선언되어 있죠. 관례입니다. 관리. question이라는 테이블에 거기에 id를 참조하는 것이다 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고유 필드 타입이 조정됩니다. 뭐 오토 인크리먼트, 빅인트, 프라이머리 키 뭐 이런 것들이 인티저 뭐 이렇게 바뀌기도 하고 그렇구나. 자, SQL 마이그레이트는 그냥 지금 만들어진 001번 파일 있죠. 그 파일의 내용을 쿼리문 형태로 좀 보고자 하는 거였고요. 여기 실제로 만들어진 파일 한번 눌러보시면 파이썬 코드로 만들어져 있어요. 보면 create 모델이라는 함수가 있고, 객체네요 이건. 이 클래스로 객체 만드는 거고 대문자로 시작하죠. 이름은 퀘스천 테이블을 만든다. 거기에 들어갈 필드는 필드 이름이 id고 그 외 제약 조건은 이런 게 들어갈 거고, 퀘스천 텍스트라는 필드 거기는 이런 게 들어가고, 퍼브 데이트는 이런 게 들어가고, 지금 이런 식으로 해서 테이블이 두 개가 만들어질 건데 그 만들어질 테이블이 어떤 쿼리문을 이용해서 만들어질지 요거 갖고 확인해 본 것 뿐입니다. 그냥 확인만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확인을 했으면, 문제가 없다면, 괜찮다, 내가 만들려고 하는 의도와 동일하게 잘 만들어졌다 그러면 마이그레이트 하면 되는 거고요. 만약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수정하고 다시 make migration을 해야 됩니다. 일단 여기서는 하라는 대로 하죠. Python manage migrate 하면, 자, 아직까지는 아무것도 없는데 제가 마이그레이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폴즈 앱에 있는 요 0001번 이니셜이 마이그레이트 됐다.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서는 새로 고침 F5 눌렀을 때 폴즈 앱이 만든 초이스와 퀘스천이라고 하는 테이블 두 개가 생성된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파이썬으로 만든 퀘스천, 초이스라는 이 클래스로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의 테이블로 이렇게 매핑이 되도록 동작한다는 거죠. 중간에 ORM 라이브러리가 동작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migrate 명령은 적용되지 않은 마이그레이션들, 요런 애들, 걔네들을 모두 가져와서 실행시켜주고 적용을 하는 거다. 자, 프로젝트 개발할 때 데이터베이스 테이블 이런 데 손대지 않고 모델의 반복적인 변경이 가능하다라고 하네요. 모델즈.py에서 만약에 모델을 변경했다. 변경했으면 make migrations를 이용해서 다시 migrate 해야 됩니다. make migration으로 정보 만들고 migrate해서 적용하고 항상 요 단계를 거쳐야 돼요. 모델을 수정했으면 마이그레이션 정보 만들고 그 정보를 적용하고 항상 요 순서대로 이거 한번 해볼까요? 자, 만약에 지금 내가 이 모델에서 question text라고 써져 있는 부분을 question txt로 바꾸고 싶다. 이건 내 맘이에요. 바꾸고 싶다. 이래서 저장을 하면 question txt로 바꿨다고 해서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에 바로 반영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다 적용시키기 위해서 단계가 필요하다는 거죠. 어떤 단계가? 자, 수정을 한 상태에서 make migrations 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면 이렇게 물어보고 있죠. question text가 renamed 바뀌었다. question txt로. 이거 괜찮아? yes. 그랬더니 번호 하나 올라갔어요. 0002번 rename 된 question text가 question txt로 바뀌었다. 그래서 rename field 해서 정보까지 다 보여주고 있죠. 어떤 상황이 됐었다. 두 번째 파일이 만들어진 거예요. 이렇게. 가장 최초에는 이니셜이라고 해서 초기 파일이라고 만들어진 거고 지금은 수정사항이 만들어진 거죠. 이렇게 되면 그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이 변경된 사항들이 이렇게 순서대로 쭉 관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걸 유지보수할 때도 굉장히 편하게 참고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게 아직까지는 데이터베이스에 적용이 안 된 거고 적용하려면 마이그레이트를 해야 된다. 그러면 0002번이 정상적으로 마이그레이트 됐다라고 나오고요. 테이블 확인해 보면 테이블엔 결국 그 최종 버전이 세팅이 되겠죠. 자, 저는 다시 수정하도록 할게요. 어떻게 수정할 거냐면 전 이렇게 할 거예요. 원래대로 텍스트란 이름으로 바꿀 거고요. 극단적으로 수정할 겁니다. 자, 이 SQLite 파일 있죠? 저장되는 파일. 이거 자체를 지워버릴 거예요. Shift Delete해서 아예 삭제시킵니다. 저는. 완전히 삭제하시겠습니까? 예. 완전히 없어졌어요. 그리고 첫 번째 만들어졌던 요 rename question이라는 파일 이것도 Shift Delete해서 삭제할 겁니다. 그럼 처음 만들어졌던 상태죠. 이 프로젝트는 모델을 정의하고 처음 만들었던 상태. 자, 이 상황에서 python manage.py make migrations 뭐 변경사항이 안 보입니다. 그렇죠. 이전에 뭐 있던 게 없는데 migrate 해볼게요. 그러면 기존에 들어가 있던 게 없으니까 지금 새로 다시 다 추가가 됐는데 보니까 폴즈에 있는 001번 초기 세팅 내용도 들어갔다라고 나옵니다. 원래대로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 파일을 DB 브라우저로 열어볼 수 있겠죠. 또 열어서 확인해 보면 초이스와 퀘스천이 자동으로 만들어집니다. 자, 아까 만약에 제가 0002번도 남겨뒀었다면 이니셜 적용하고 수정사항 적용해서 마무리가 됐을 거예요. 다른 애들 보시면 us라고 하는 앱에 들어있는 내용들은 이렇게 순서대로 적용이 됐죠. 초기 이니셜 적용 OK, 그 다음에 두 번째 바뀌었던 어떤 정보 OK,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쭉 순서대로 모든 게 적용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데이터베이스 모델의 변경사항이 관리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확인했고 이제 여기까지 하면 보신 것처럼 데이터베이스의 테이블을 만든 것과 동일한 개념이 된다는 겁니다. 데이터베이스에 이런 식으로 테이블을 준비해 놨다. 이런 구조. 요걸 상상하실 수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결국은 이런 테이블을 대상으로 SQL문을 사용해야 되는데 장고에서는 ORM을 이용해서 객체와 릴레이션과의 관계를 매핑하고 있다 그랬죠. 그래서 파이썬 코드로 DB를 다루는 걸 연습해야 돼요. 파이썬 코드로. 파이썬 코드만 가지고 데이터베이스를 다룬다. 그래서 이어지는 내용이 API 가지고 놀기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장고 쉘, 파이썬 코드를 작성할 수 있는 장고의 쉘이 있어요. 그래서 장고가 지원하고 있는 모델을 다루는 기능들을 이용해서 데이터베이스를 좀 조작해보는 연습을 해봅니다. 이 아래 나와 있는 내용들은 전부 다 좀 전에 만들어진 그 테이블을 대상으로 객체를 조회하고 가져오고 집어넣고 삭제하고, 우리 흔히 DB 가지고 놀면 CRUD라는 작업 있잖아요. 그거 하는 연습을 여기서부터 진행하는 거예요. 그 코드가 나중에 장고의 뷰에서 적용이 될 거기 때문에. 자, 모델 만드는 작업까지 처음부터 다시 한번 진행해 보시면 괜찮은 연습이 될 거고요. 자, 앞에 것까지 정리하시고 다음 API 가지고 놀기. 여기서 API는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라고 해서 프로그램을 만들 때 사용할 수 있는 도구들을 보통 API라고 부릅니다. 자, 대화식 파이썬 쉘. 우리가 파이썬을 설치하고 나면 파이썬하고 실행했을 때 이렇게 대화 형식의 쉘이 나오는 게 있었죠. 1 더하기 1은 얼마 그러면 2요 이렇게 바로 나오는 명령어를 통해서 뭔가 작업하는 것들을 다 쉘이라고 해요. 이 환경 자체를. 파이썬 하면 이렇게 뜨는 게 쉘, 파이썬 쉘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1 더하기 1이 뭐야 그러면 2라고 나오죠. 자, 나 잘생김이라고 출력해 그러면 나 잘생김이라고 해서 지가 잘생겼다 그러죠. 물어보진 못해요. 여기서 말하는 대화는 명령을 내리면 그것을 해석하고 처리해주는, 그래서 결과를 알려주는 게 대화식이다. 주고받는 거죠. 주고받는 거. 자, 근데 요거 말고 파이썬 manage.py를 통한 쉘을 실행하는 거예요. 요건 장고 쉘이라고 합니다. 장고 쉘. 그래서 우리 프로젝트 폴더에 가 있는 요 상황, 여기에서 파이썬을 이용해서 manage를 실행할 건데, 그때 쉘이라고 명령어를 입력하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원래 우리가 파이썬이라는 프로그램을 실행할 때 어떤 파이썬 파일을 실행하는 건데, 지금 이 파이썬 파일, 이 모듈, manage.py라는 모듈이 실행될 때 요 명령어를 가지고 들어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쉘을 딱 실행하시면 파이썬 쉘 같이 생긴 게 떠요. 파이썬 쉘 같죠? 근데 얘는 장고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실행된 쉘입니다. 자, 여기 보니까 이렇게 나오네요. 파이썬을 이용해서 이런 대화식 쉘을 실행한 게 아니라 매니지를 통해서 쉘을 실행한 이유는 manage.py에 설정되어 있는 장고 관련된 설정 모듈, 이 환경 변수 때문이다. 그래서 지금 이 쉘은 settings의 내용을 불러온 거예요. 그렇게 불러와서 실행된 녀석, 즉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장고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동작하는 파이썬 쉘인 겁니다. 그래서 장고 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뭘 하냐면 이런 거 하래요. 데이터베이스 API가 더 궁금하면 눌러보래요. 궁금하니까 한번 눌러만 볼게요. 쿼리 만들기. 데이터 모델을 만들면 장고는 객체를 자동으로 만들고 읽고 수정하고 지울 수 있는 추상화된 API를 사용할 수 있게 한다. 그래서 여기 보면 얘는 이런 예제가 있네요. 블로그라는 모델 만들고, 어서 모델 만들고, 엔트리 만들고, 저렇게 만들어진 걸 이용해서 지금 블로그 모델을 통해서 블로그 객체를 생성하고 세이브를 하는 이런 행위들, 인설트에 해당하는 행위는 이렇게 진행이 된다 해서 막 설명이 되게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거 갖고 공부하면서 테스트하는 거거든요. 자, 한번 확인했고 저는 같이 해보죠. 자, 요걸 가지고 들어오래요. 요거. 그럼 폴즈 앱의 모델즈에서 임포트 초이스와 퀘스천을 가지고 들어오겠다. 이렇게 쓰란 얘기입니다. 가끔 이거 처음 하시는 분들, 내가 그랬는데요. 이 파이썬 쉘하고 장고 쉘하고 지금 보면 생긴 게 똑같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아요? 파이썬을 이용해서 쉘을 실행했을 때 장고 쉘이라고 하는데, 그때 나온 내용이랑 그냥 파이썬 인터프리터를 실행한 이 대화식 쉘이랑 모양이 똑같아서 여기서 실행하는 줄 알고 여기서 작성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그랬다고요? 여기서 똑같은 코드 써볼게요. from 뭐로부터? 폴즈 앱에 있는 모델즈로부터 임포트 하겠다. 초이스와 퀘스천을. 자, 그러면 못 알아먹어요. 폴즈가 뭔지 몰라요.
이건 그냥 우리 로컬의 파이썬 환경이기 때문에 장고랑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내 프로젝트, 장고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쉘이 실행된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이트의 세팅즈를 불러드렸기 때문에 프로젝트에 관련된 내용들을 접근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놓고 나서 이런 거 써보랍니다. 퀘스천 객체로 퀘스천 점 오브젝트 점 올이라고 그냥 써보시면 돼요. 엔터를 땅 치면 쿼리 셋 이렇게 나왔는데, 얘가 지금 뭐 하는 애냐면 select 별 from 우리 테이블 이름이 홀즈의 퀘스천이라고 돼 있었죠? 이거랑 똑같은 결과를 얻어냅니다. 그러니까 원래 SQL을 써야 되잖아요. 근데 SQL을 쓰는 게 아니라 파이썬에 있는 코드 형태로, 파이썬 코드 형태로 이 SQL문을 대신해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개념만 아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썼을 때 어떤 결과를 얻어오는구나. 지금 이 퀘스천에 있는 오브젝트의 all이라는 메서드를 호출하면 결과를 쿼리셋으로 돌려준다. 근데 비어있죠.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으니까. 그래서 다음에 이어지는 게 뭐냐? create new question. 질문을 새로 하나 만들어봐라.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넣느냐? 그대로 쓰면 됩니다. from 장고.utils에 import 해라. 뭐부터? timezone부터 import를 해라. 그리고 que에다가 question 객체 하나를 생성해라. question 객체를 생성하는데 그때 question 텍스트에는 what's new 라고 쓰라고 했네요. 여러분이 아무거나 쓰셔도 됩니다. 이게 첫 번째 파라미터고, 두 번째 파라미터가 등록일 pubdate라는 이름의 파라미터로 타임존 모듈에서 now를 호출하는 걸로 여기까지를 이용해서 퀘스천 객체를 생성해라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제가 지금 쌍따옴표 홀다운표 요거 짝이 안 맞아서 에러가 났죠? 수정 다시 실행하면 무소식. 그럼 뭐가 만들어진 거예요? 퀘스천 객체 하나 생성한 거죠. Q에 점 퀘스천 텍스트라고 하는 건 뭐냐라고 하면 what's new라고 돼 있고, Q 점 pub date에는 뭐가 들었냐라고 하면 날짜 객체가 들어있어요. 지금 퀘스천이라는 질문 객체 하나를 만든 거죠. 이 클래스를 임포트 했기 때문에 이 클래스 형태로 객체 하나를 만든 거고요. 그 객체의 퀘스천 텍스트에다가 what's new 그 다음 pub date의 현재 시간 이라고 해서 요걸로 붕어빵 틀에서 붕어빵 하나 찍어낸 겁니다. 오케이? 이 붕어빵에 퀘스천 텍스트가 들어있는데 걔가 what's new pub date가 현재 시간 now가 들어있는 거예요. 요 객체 하나. 그럼 이제 이거를 가지고 뭘 하냐면, 자, 여기 뭐래요? 지금 만들어진 그 Q에 점 찍고 save라는 메서드를 호출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요거 하기 전에 개념 잡기 위해서 요거까지 한번 볼게요. 우리 DB 브라우저 for SQLite 얘를 이용하면 테이블 내용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홀즈 퀘스천이라는 테이블 이걸 대상으로 지금 작업하고 있기 때문에 테이블 보기 눌러볼게요.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새로 고치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근데 q.save 하면 짠! 새로 고침 할게요. 뿅! 값이 들어왔죠? 테이블에. 인설트 한 거예요. 인설트. 객체를 생성해서 그 생성된 객체를 저장하겠다라고 하니까 그게 실제로 테이블에 저장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테이블과 클래스 객체를 매핑시키는 개념의 기술이 ORM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SQL문을 몰라도 파이썬 코드 형태로 데이터베이스와 소통할 수 있게 하는 기술인 거죠. 그래서 추상화됐잖아요. 쿼리 몰라도 되죠. DB가 어떤 게 됐어도 상관없어요. 연동되어 있는 DB가 SQLite니까 SQLite 형식으로 들어가고 MySQL이랑 연동이 돼 있었으면 MySQL에 맞춰서 쿼리가 들어갑니다. 개꿀. 그러니까 어렵긴 한데 좋은 거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마냥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 이렇게 하니까 이런 걸 해주는구나
이 마인드를 바꾸어서 공부를 하시는 게 좋더라고요. 제가 느낀 거예요. 맨날 뭐 나올 때마다 이건 뭐야? 이건 뭐야? 막 이랬거든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좋네. 좋네. 막 이런 느낌. 나만 말장난을 재밌게 하는 것 같아. 괜찮아. 나만 재밌으면 돼. 자, 그리고 여기 Q.id를 보라고 하고 있네요. 퀘스천 객체가 가지는 값이 퀘스천 객체는 퀘스천 텍스트와 퍼브 데이트만 써 있었잖아요. 근데 자동으로 id가 만들어진다고 했었죠? 우리 이거 봤었잖아요. 나는 퀘스천 텍스트와 퍼브 데이트만 만들었는데 id가 자동 생성이 되죠. 그래서 그 id 값을 보자. .id가 뭐니? 라고 했더니 1이라고 나옵니다. 가장 첫 번째 들어간 값이라는 거겠죠. 자동 증가할 거예요. 요거는. 그래서 퀘스천 텍스트 확인해보라. 그 다음 퍼브 데이트 확인해봐라. 이렇게 그대로 나오는 거 테스트 해보시면 됩니다. 다음에 q.퀘스천 텍스트에 지금 what's up이라고 바꾸네요. 지금 이 q는 데이터를 저장하긴 했지만 이 q를 수정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q가 가지고 있는 퀘스천 오브젝트라는 이 녀석 q.퀘스천 텍스트를 다르게 바꾸라는 거죠. what's up 이렇게 바꾸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퀘스천 객체의 값을 변경했을 때 데이터베이스에 반영이 됐을까요? DB에 반영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그렇죠. 예상하시죠? 안 돼요. 객체를 수정한 거지 저장한 건 아니니까. 그래서 이렇게 수정된 애를 또 저장한다 그러면 save 그러면 1번 id를 가진 객체가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이 되어야 하니까 1번에 해당하는 애가 what's new였는데 수정해서 다시 저장시킨 거니까 업데이트가 됩니다. 이렇게 업데이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이브는 세이브인데 기존 아이디를 가진 녀석을 가져와서 수정을 하고 세이브하면 업데이트죠. 없던 게 새로 세이브가 되면 인설트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 작업을 지금 하고 있고 그러니까 처음에 썼던 명령 다시 한번 써보라는 게 question.objectAll 요거 호출하는 거 마지막에 또 해보라고 하네요. 그러면 아까는 비어 있었는데 지금 퀘스천 객체 하나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지금 나온 결과 퀘스천 클래스 형태로 퀘스천 오브젝트 해서 1번 요건 id입니다. 1번 id 값이 나온 거예요. 자, 이거는 뭐가 나왔는지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아요. 이 객체를 표현하는데 무슨 소리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모델즈에 있는 퀘스천 모델을 수정해보자. 던더 str 요거를 퀘스천과 초이스에 추가해보래요. 그래서 퀘스천에다가 str 초이스에다가도 str 이렇게 수정을 해보라 라고 하고 있죠. 갖다 써볼게요. 퀘스천에 추가 멤버 메서드를 추가하고 있죠. 그 다음 초이스에도 추가. 자, 일부러 구분하려고 이렇게 띄어쓰기 한 겁니다. 클래스와 클래스를 구분한 거고 멤버들을 구분하기 위해서 한 줄 띄워놓은 거예요. 그러면 퀘스천 객체를 출력하게 되면 이 str이 대신 불려갑니다. 그래서 얘가 갖고 있는 퀘스천 텍스트를 보여주도록 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똑같이 다시 한번 all 해보면 자, 변경이 돼요? 안 돼요? 안 됐죠. 이게 안 된 이유가 뭐냐면 지금 이 대화형 쉘이 실행될 때 불러왔던 퀘스천의 형태는 str이 없던 형태이기 때문에 없던 시기였기 때문에 그래요. 얘 지금 이전 버전의 퀘스천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변경된 사항이 안 오는 겁니다. 런 서버 때와는 다르죠. 런 서버는 서비스를 위해서 계속 감지하고 있어요. 변경되는 걸. 그래서 변경되면 다시 불러드리고 하는데 지금은 불러드리지 못한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 여기 지금 뭐 커스텀 메서드를 또 추가해보라고 하고 있는데 추가하고 나서 뒤쪽에서 다시 이렇게 불러드리는 걸 볼 수 있죠. 자, 추가라는 것까지 다 추가합시다. was published recently 요 함수 요거 하나를 더 추가하라고 하네요. 여기까지 추가하죠. 퀘스천 요거 한 줄짜리입니다. 비교 결과 true false예요. true false 반원해 주는 게. 자, 이렇게 준비한 다음에 확인을 위해서 자, 변경된 사항이 있으면 다시 쉘을 실행해야 된다. 나갔다가 다시 쉘을 실행시키고 임포트 다시 하고 question object all 하면 보여지네요. 다시 임포트 하는 걸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전체 내용을 불러드릴 때 이렇게 what's up이라고 해서 텍스트가 나오게 되죠. 대신해서 str 함수의 결과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검색하는 조건 뒤쪽에 더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퀘스천이라는 모델을 통해서 모든 객체를 대상으로 뭔가 작업한다 라고 보시면 되고, 필터를 이용하면 특정 조건으로 걸러낼 수 있어요. 나중에 조금 더 깊이 보고요. 퀘스천 모델의 오브젝트의 필터 해서 요 괄호 안에 뭐 퀘스천 텍스트가 어떤 건지 또는 뭐 ID 값이 얼마인 건지 뭐 이렇게 찾을 수 있습니다. 검색. 그래서 1번으로 검색해보라 라고 하는 예제고요. 그러면 검색이 된 결과가 나오죠. 만약에 없는 번호를 검색한다 그러면 빈 게 나옵니다. select랑 똑같습니다. 요걸 SQL로 생각해보면 SQL로 select 별 from 홀즈 앱에 있는 퀘스천 테이블에서 where id 값이 1번인 걸 찾아와라 라고 하는 쿼리문과 같은 결과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쿼리를 아시는 분들은 오히려 이런 ORM 기법이 더 불편해요. 퀘스천이 가지고 있는 오브젝트 어쩌고저쩌고 하는 이런 함수들을 알아야 되고 사용법을 또 알아야 되니까 더 불편함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 필터에서 퀘스천 텍스트까지만 해서 검색도 가능해요. 자, 보시면 퀘스천 텍스트라는 필드에 what's up, 자, 이렇게 생긴 문자열이 퀘스천 텍스트에 있는 것을 찾아달라, 걸러내달라. 그러면 검색이 가능하고요. 네, 이렇게 정확하게 똑같은 게 아니라 what으로 시작하는, what이 들어있는 뭐 이런 것들을 찾고 싶으면 이 는을 가지고는 검색이 안 됩니다. 이 같다의 의미로서 해석이 돼버리기 때문에. 재밌는 거는 여기에 언더바 2개를 붙이고 이런 식으로 언더바 2개 뒤쪽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는 조건들이 있어요. 이게 다 만들어지거든요. 우리는 퀘스천에다가 필드로 퀘스천 텍스트, 그 다음 퍼브 데이트 이런 것만 만들었고 자동으로 ID라고 하는 필드가 만들어지고, 근데 그게 만들어지고 나면 걔네들 이름으로 뒤쪽에 언더바 2개, 그 다음에 스타트 위드, 그리고 다른 등등등 여러 가지 조건에 해당하는 단어들이 붙어 있는 것들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스타트 위드 그러면 what으로 시작되는 그걸 찾아달라, 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런 게 가능하다. 계속 따라서 가죠. from 장고 utils의 import 타임존이라는 걸 가져다가 current year 현재 연도 timezone.now 그러면 시간 타임 객체가 돌아올 거고 결과에서 연도만 꺼내온다. 그리고 퀘스천에서 get 이라는 걸 쓰고도 있네요. 필터 말고 get 이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퍼브 데이트 연도, 이것도 내가 만든 적 없는 거죠. 버블 언더바 퍼브 데이트라는 필드를 대상으로 검색에 활용할 수 있는, 거기다가 current year 현재 연도로 검색하면 하나가 나오네요. current year에는 현재 연도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get을 통해서 조건을 똑같이 id 같은 걸 또 쓸 수 있습니다. 자, 1번에 해당하는 id를 가진 녀석을 가져오겠다. 그러면 잘 와요. 근데 필터랑 다르게 get을 이용했을 때는 자, 이렇게 2번 id가 2번인 녀석은 존재하지 않거든요. 그런 경우에 에러가 납니다. get을 이용할 때는 존재하는 것만 가져올 수 있어요. 만약에 존재하지 않는 것을 가져오겠다라고 get을 쓰는 경우에는 에러가 난다. 존재하지 않는다. 쿼리와 매칭되는 게. 에러가 나는 이유는 그 get이 동작했을 때의 내부 코드 중에 get attribute 해서 값을 꺼내오는 이 부분이 있는데 이걸 지금 못 써먹는다 이런 얘기예요. 여기서 지금 못 찾겠다 이런 얘기가 나온 거죠. 그래서 get을 쓰거나 필터를 써서 테이블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를 검색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지금 요런 게 나와 있네요. PK라고 하는 속성으로. PK는 프라이머리 키, 기본 키로 지정된 것을 지칭합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검색할 때 퀘스천 테이블에는 ID, 퀘스천 텍스트, 퍼브 데이트 이렇게 필드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필드들을 이용해서
검색할 때 필터를 쓰거나 get을 쓰거나 해서 찾으면 되는 건데 이때 pk라고 하는 요것도 사용할 수가 있어요. 자, 프라이머리 키는 사실 뭐 아이디에만 프라이머리 키를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직접 다른 곳에다 프라이머리 키를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그 pk에 해당하는 녀석으로 검색할 때 활용을 해요. 그럼 지금 여기서는 id로 찾는 것과 pk로 찾는 것이 동일한 결과를 얻게 해줍니다. 그래서 pk를 쓸 수도 있다. pk는 1. 이걸 갖고 찾겠다. 필터에서도 마찬가지. pk가 1인 거. 자, 없는 걸 찾으면 필터는 빈 쿼리셋이 돌아오고 get을 이용했을 때 없는 걸 검색하면 에러가 나고 이런 차이점. 그리고 다음 예제로는 아까 앞에서 was published recently라는 메서드를 퀘스천 모델에 추가해 놨었는데 그 추가된 걸 확인해 보고 있네요. 정보를 하나 가져온다. 퀘스천의 오브젝트에 get에서 pk는 1이다. 하나 가져오고 가져온 q가 있겠죠. 이 q가 가지고 있는 메서드를 사용해 본다. 자, 이렇게 썼더니 에러가 났네요. 에러가 난 이유는 어디서? 모델즈에서 12번째 줄에 여기 타임존이라고 하는 것을 모르겠다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이제 모듈 내에서 타임존이 뭔지 모르겠다는 소리겠죠. 함수는 호출이 됐고요. 그러면 퀘스천에 메서드를 추가했을 때 여기 보이는 타임존, 이 타임존이 뭔지 모르겠다. 위에 선언이 안 돼 있어서 그런 거네요. from 장고 utils에 import 타임존 요걸 추가해 주면 이 코드들이 해석될 때 타임존을 알아먹을 겁니다. 자, 모델의 코드 내용이 바뀌었어요. 그러면 동작이 안 되죠. 나갔다가 다시 쉘을 열어서 들어오셔야 되고 그러면 퀘스천과 초이스 이런 것들을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임포트 해야 됩니다. 그리고 퀘스천 다시 pk 1번인 거 가져오고요. 그 녀석에 대해서 추가된 메서드를 확인해 보면 데이트 타임을 또 모르겠다고 여기 이렇게 하나 더 있네요. 없다고 하니까 다시 추가하면 되겠죠. import date time 그러면 또 나갔다가 다시 불러드립니다. 지금은 쉘을 직접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중에 서버를 구동시켰을 때는 다 자동으로 적용이 되고 데이터베이스에 반영할 때는 마이그레이션을 진행해야 됩니다. 다시 퀘스천 가져오고 함수를 호출하면 true가 나오네요. 이제 잘 동작하죠. 임포트 안 돼 있던 애들 때문에 타임존, 데이트 타임 부분에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모델이 가지고 있는 특정 기능들이 있다면 역시 그것도 퀘스천으로 만들어진 객체는 그걸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요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조금 어렵기도 한데 생각보다 어렵지 않은 그런 게 있어요. 자, 보시면 퀘스천에서 객체 하나를 가져왔고요. 그 가져온 객체에서 초이스 언더바 셋이라는 걸 사용하고 있어요. 초이스 언더바 셋 그리고 거기다 all이라고 써 있는데 당연히 지금은 뭐 아무것도 안 나온다라고 돼 있습니다. 확인해 볼게요. 지금 저 q는 가져왔으니까 그 q를 가지고 초이스 언더바 셋 all 이러고 있습니다. 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 여긴 지금 안 나왔지만 초이스의 오브젝트의 all 한 것과 같습니다. 퀘스천의 초이스 셋이라고 지칭한 것, 그 다음 초이스의 오브젝트라고 지칭한 것, 범위만 다르고 개념이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현재 퀘스천 테이블엔 이렇게 값이 들어있다고 볼 수 있겠죠. id 1번, 퀘스천 텍스트는 왓츠업, 등록 일자는 요 날짜. 그러면 초이스에는 뭐가 있죠?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초이스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여기서 초이스 테이블에 있는 저 모델에 있는 오브젝트 all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 있는 전체 대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초이스에 들어있는 모든 것. 당연히 비어있죠. 그러면 퀘스천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퀘스천 하나.
그 퀘스천에 초이스 언더바 셋이라고 말하는 이것이 무엇이냐? 이 초이스에 들어가는 값들은 요거 foreign 키라는 게 있죠. 참조 키, 외래 키, 외부 키. 이 값을 이용하면 이것들이 전부 얘와 관계가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우린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럼 지금 퀘스천 하나를 가져왔다라는 요 왓츠업이라는 퀘스천 하나를 가져왔을 때 이 한 줄을 말하고 있는 거고요. 요걸로 지금 퀘스천 객체가 만들어진 거죠. 그럼 그 퀘스천 객체에 점 찍고 참조했을 때 멤버 중에서 퀘스천을 참조하고 있는 초이스 테이블에 거기에 있는 전체 목록 이름과 같은 애들, 즉 1번을 참조하고 있는 애들, 걔네들이 초이스 셋이에요. 지금 여기에 왓츠업과 관계되어 있는 초이스의 얘네들, 요것들을 초이스 셋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에 다른 질문이 또 있었다. 다른 질문이 있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돼 있었다. 그러면 요거랑 요거랑 같은 거고 요거 하나가 다른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퀘스천, 왓츠업에 대한 초이스 셋이라고 말하면 이 빨간색 애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전체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동으로 foreign 키를 통해서 참조 관계가 만들어지면 이렇게 하위 셋을 해당 테이블 이름, 모델 이름으로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져요. 자, 눈으로 한번 볼게요. 여기 지금 아래 예제로 값을 집어넣고 있는데 이렇게 하고 있네. 여기 안 써 있는 것도 좀 간단히 하죠. 어차피 나중에 또 볼 거니까. 자, 지금 저 퀘스천을 통해서 초이스 언더바 셋 거기다가 create, 이 create는 모델에서 객체를 생성하는 함수입니다. 여기에 괄호 열고 닫고 초이스 언더바 텍스트, 이게 뭐예요? 초이스 언더바 텍스트는 자, 요런 문자열을 갖는다. 초이스 언더바 텍스트가 이거죠. 이거 여기에 넣을 문자열인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게 들어갈 거다. 그리고 투표 값은 0이다. 이렇게 해서 들어가면 값 하나가 들어가는 겁니다. 따로 저장하고 세이브 안 했죠. 원래 값을 집어넣을 땐 세이브 함수를 나중에 호출하고 그랬었는데 세이브를 안 했어요. 원래 이 create라는 함수는 바로 만듭니다. 만들어진 것을 또 확인할 수 있게 출력해주고 있고요. 그럼 실제로 테이블에 요게 한 줄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다시 한번 q.choiceset에 all 해보면 조금 전에 집어넣은 저 하나의 초이스 값이 나오게 됩니다. 자, 하나 더 만들어 보래요. 만들었고요. 다시 한번 초이스 셋을 통해서 전체 목록을 가져오면 두 개가 돌아옵니다. 초이스 텍스트는 just packing again. 자, 이런 문자열을 넣고 그 다음에 요대로 한번 초이스 객체를 생성해 보면 이런 게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요거를 변수에 담아서 세이브를 하면 에러가 나요. 왜? 요 폴즈 초이스라는 테이블에 퀘스천 아이디 값이 널이면 안 되는데 널이래요. 제가 지금 하려고 한 건 뭐냐면 직접 앞에서 들어갔던 게 여기까지 들어갔는데 마지막엔 제가 직접 한번 넣어보고 싶었던 거예요. 초이스 객체를 별도로 직접 생성해서 그 생성된 초이스 객체를 이용해서 DB에 저장시켜 보려고 했던 거죠. 그랬더니 무슨 일이 생겼냐? 저는 이제 이런 걸 예상한 거죠. 3번 얘도 just hacking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들어가길 원한 건데 이때 제가 설정하지 않은 거 투표 값은 디폴트로 0이 들어가게 해놓았었고요. pk, id에 해당하는 값도 장고에서 자동으로 증가시켜요. 문자열 지정했고요. 근데 요걸 안 적었죠. 요게 없죠, 요게. 얘가 널이기 때문에 이 녀석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얘가 누구의 질문에 해당하는 선택지인지를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여기에 question 언더바 id에다가 2를 넣겠다라고 하고 다시 한번 세이브를 해봅니다. 널이 아니죠. 2를 넣겠다고 했어요. 예상이 되실 겁니다. 여기에 2를 집어넣는다는 건 이 선택지는 2번 질문에 대한 선택지야 라는 의미인데 제약 조건, 외부 키, 참조 키가 있어요. 그럼 지금 퀘스천을 참조해야 되는데 퀘스천을 참조했을 때 거기에 있는 PK가 2번이 있느냐? 이건 제가 임의로 지금 집어넣은 거니까 없는 거죠. 2번이 없어요. 그럼 얘도 세이브 될 수는 없습니다. 이번엔 뭐라고 나옵니까? 널은 아니어서
집어넣으려고 했는데 foreign key에 대한 제약 조건이 뭔가 실패를 했대요. 다시 퀘스천 아이디가 그럼 1번인 거 다시 세이브하면 요건 이제 문제가 없죠. 즉 여기 지금 튜토리얼에서는 create라는 함수를 써서 값 2개, 값 3개를 집어넣고 있는데 요거 2개는 따라서 해봤고 세 번째 거는 얘를 사용하지 않고 즉 특정 질문을 통해서 선택지를 집어넣는 게 아니라 그냥 선택지 하나를 내 임의대로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면 퀘스천을 통해서 거기에 연결된 초이스 셋 전체를 가져오면 제가 마지막에 추가했던 것까지 추가가 되겠죠. 요거까지 포함돼서 지금 질문 왓츠업에 대한 선택지는 하나, 둘, 세 개야 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그림으로 지금 표현드리고 있는 요 개념. 이 세 가지의 선택지는 전부 1번 질문과 관계가 있다. 그래서 값을 집어넣을 때 이 질문을 통해서 값을 넣어 본 거고 그러면 지금처럼 그 참조키 값이나 이런 것들을 신경 쓰지 않아도 되죠. 알아서 그 질문과 관계되게 들어가니까 직접 값을 그냥 집어넣을 때는 참조하는 값을 꼭 잘 생각해야 되는 거고 두 가지를 같이 본 겁니다. Q.choice set에 이게 set이에요. set 객체 같은 거기 때문에 얘가 갖고 있는 걸 활용할 수 있습니다. 3개가 나왔구나 테스트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엔 초이스를 통해서도 필터 이런 거 활용해 보고 있네요. 초이스 모델로부터 object.all 아까 퀘스천으로 썼던 거랑 똑같은 거 다 활용할 수 있고요. 이렇게 썼을 때는 지금은 넣은 게 이거밖에 없지만 다른 질문에 대한 선택지들이 더 추가되어 있다면 모든 게 다 나올 겁니다. 이거는 초이스 셋이 아니니까. 그래서 초이스 모델로부터 object filter에서 퀘스천 언더바 얘는 초이스인데 퀘스천 어쩌고 저쩌고를 쓰고 있죠. 복잡해요. 뭐가 자동으로 생성되는 것들이 많아서. current year not defined. 요게 아까 켰다 껐다 하면서 밖에 나갔다 들어왔다 하면서 current year 값이 없네요. 타임존의 now로부터 연도 하나 가져와라. 또 타임존이 없죠. 타임존 포함하고 연도 가져오고 다시 실행해 보면 이게 초이스 테이블이 퀘스천 테이블과의 이렇게 참조 관계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퀘스천을 이용해서 초이스에 들어있는 특정 부분 집합을 가져올 수 있었죠. 마찬가지로 이 관계 덕에 초이스에서 퀘스천에 있는 관련 필드와 뭔가 소통할 수 있는 것들이 또 만들어지는 거예요. 내부에서. 그러니까 초이스를 가지고 검색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퀘스천 언더바 허브 데이트는 퀘스천 거죠. 그리고 퀘스천이 가지고 있는 것들 중에 필드에 접근하다 보니까 또 언더바를 2개를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더바 2개가 붙으면 뭔가 자동으로 만들어준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게 너무 많다 보니까 오히려 헷갈리죠. 그래서 많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은 초이스를 이용해서 참조되는 대상인 퀘스천이 가진 필드, 그 필드의 값을 이용해 갖고 검색을 해보고도 있네요. 어려워요. 자, 어찌됐든 이건 튜토리얼이니까 완벽하게 지금 다 이해할 수 없어요. 거의 체험하듯이 가는 겁니다. 체험. 자, 요건 지금 검색을 해오고 있어요. 검색하고 있는 내용 퀘스천을 통해서 또 검색을 하고 있죠. 이렇게 검색을 해야 내가 참조하는 대상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그런 특징이 있겠죠. 그래서 초이스 텍스트 지금은 초이스 셋 안에 들어있는 것 중에 초이스 텍스트가 시작하는 문자가 just인 거라고 할게요. 저는 이렇게 해서 찾으면 하나가 나오겠죠. 자, 여기다가 체인 형식으로 체인식으로 계속 점 찍고 뭐하고 점 찍고 뭐하고 하면 연결되어서 함수들이 동작을 합니다. 여기다가 딜리트라는 걸 호출을 해도 상관이 없어요. 예제에서는 검색된 결과를 참조해서 그 참조 대상을 딜리트하고 있는데 어차피 이렇게 써도 똑같습니다. 근데 이런 거 보려고 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검색을 해봤어요. 검색을 하면 하나가 나와요. 그 나오는 값을 딜리트 했어요. 딜리트를 실행하면 지워졌습니다. 하나가 지워졌다는 소리가 지금 나온 거예요. 지워졌고요.
그러면 just로 시작하는 이 값이 지금 지워진 거예요. 궁금하면 보셔도 되죠. 여기서 한 번씩 실행하면서 보셨어도 똑같겠죠. 자, 지워졌는데 C를 이렇게 해서 찾아보면 C의 결과는 아무것도 없죠. 진짜로 지워져서. 자, 그래서 모델에 대한 관계, 지금 마지막에 나왔던 내용들이 관계에 관련된 것들이고요. 관련 객체에 접근하기를 참조하세요. 가보니까 영어로 나오네요. 한글로 표현하라고 써놨는데 언어가 코리안인데 한국어가 바뀌었나 봐요. 그래서 여기에 이 관계에 대한 객체 관계에 대한 참조, 포레인 키에 대한 개념을 어떻게 이해하고 써먹을 수 있는지 예제들이 쭉 있습니다. 영어로 나와 있긴 한데 공부하시다 보면 어차피 코드로 이해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복잡하지도 않고요. 생각보다는 원래 처음 보면 어렵다고 느끼는 게 뇌가 어색함을 느껴서 그래요. 내가 생각하지 않던 방식이다 보니까 이렇게 참조해서 공부하실 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보면 이중 밑줄 더블 언더바를 이용해서 필드 조회, 이 더블 언더바가 특별한 거라 그랬잖아요. 필드 조회를 어떻게 하느냐 또 찾아보면 굉장히 다양합니다. 언더바 2개, 지금 날짜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요. 수치 형태 데이터들이나 문자 데이터들이나 다 쓸 수 있어요. LTE, less than equal, 작거나 같다. 그 조건으로 검색하고 싶을 때 쓰이는 애들이에요. 언더바 2개 필드 뒤에 들어가면 이런 것도 있죠. 이런 것들 언더바 2개가 붙어서 뒤에 뭐가 있는 이 문자들이 있어요. 각각의 의미들이 있겠죠. 컨테인즈는 값이 들어있는 거. 그래서 이런 것들은 셀렉트 했을 때 like와 같다. 요거랑 같은 의미. 그래서 SQL문 가지고 작업했던 것들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게끔 뭔가 방법이 좀 다르게 만들어져 있는 것 뿐이에요. 파이썬 문법에 따라 돌아갈 수 있게끔. 나중에 한번 또 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은 관리자입니다. 장고 관리자. 자, 갑시다. 이어서 장고 관리자 소개라고 해요. 장고 관리자. 이게 뭐냐면 여러분이 이제 웹사이트를 개발한다고 하면 뭐 회원 가입 기능, 로그인 기능, 게시판 기능 이게 핵심이거든요. 웹 서비스는 대부분. 그러면 일반적인 사이트 이용자가 회원을 가입한다, 로그인을 한다, 게시판에 글을 남긴다 이런 식의 개념을 제공할 거고 그러면 회원 가입을 하든 게시판에 글을 남기든 이런 작업들은 전부 데이터베이스의 값을 저장해 둘 겁니다. 근데 이용자들은 보통 자기가 작성한 것만 수정하고 삭제하고 이럴 수 있고요. 회원도 자기의 정보만 수정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사이트 자체를 관리하는 사람이 있겠죠. 그럼 이제 관리자는 회원 정보에 어디든 접근할 수 있고 게시판 전체를 대상으로 뭔가 작업을 할 수 있고 이런 기능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관리자 사이트를 별도로 하나 더 추가해서 만들게 됩니다. 혹시 그 네이버나 다음이나 이런 카페를 운영해 보신 분들 계시면 카페를 이용하는 이용자가 있고 그 카페를 관리하는 관리자가 있죠. 그럼 관리자는 게시판의 레이아웃을 바꾸거나 아니면 대문을 바꾸거나 뭐 이런 기능들 이런 건 일반 사용자가 하는 기능이 아니잖아요. 나누어져 있죠. 관리자 기능과 일반 서비스 이용자의 기능이.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서비스를 하는 기능의 핵심을 맞춰서 보통 개발을 하게 되기 때문에 왜냐면 관리자는 그냥 모든 기능을 다 주는 걸로 해주면 되니까 관리자용 페이지를 따로 만들어서 그냥 모든 기능을 다 집어넣으면 되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 귀찮은 작업이라는 거죠. 그래서 직원이나 고객이 컨텐츠를 수정하기 위한 관리자 사이트. 창의적일 것도 없고 지루한 작업. 그럴 수밖에 없죠. 그냥 모든 기능을 다 만들어주기만 하면 되니까. 권한 같은 것도 필요 없고. 이제 이런 것들을 장고는 모델을 대상으로 관리를 할 수 있게끔 자동으로 뭔가 만들어줍니다. 사이트를. 그래서 그걸 지금 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제일 처음에 그래서 뭘 하냐면 관리자를 생성한대요. 관리자. 사용자를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명령어를 적어보자입니다. 그러면 유저 이름, 이메일 주소 입력하고 비밀번호 입력해서 관리자 계정이 생성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해보죠. 장고 쉘은 이제 더 안 쓸 거니까 나가주고요. 자, 현재 위치에 매니지가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작업하는 거예요. Python manage create
슈퍼 유저 관리자를 생성하겠다라는 명령이에요. 그러면 사용자 이름을 입력해라 라고 하는데 만약에 아무것도 입력하지 않으면 기본 시스템 계정의 아이디 이게 들어가게 돼 있어요. 관리자 계정이니까 여기선 직접 하나 만들죠. 어드민이라고 적어 볼게요. 그 다음 이메일 주소, 실제 이메일 주소를 사용하시면 되는데 뭐 굳이 지금은 그냥 어드민 골뱅이에 어드민.com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 비밀번호를 입력하는데 원래는 어려운 복잡도가 있는 비밀번호를 쓰는 게 좋겠죠. 비밀번호의 복잡도라는 단어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복잡도, 대문자, 소문자, 숫자, 특수문자, 길이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비밀번호에 적용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디 회원가입하고 그럴 때 비밀번호에 대한 그 규칙, 제약 이런 거 있었죠. 길이는 몇 글자 이상으로 하시고 대소문자와 숫자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는 뭐 영문과 숫자만 이럴 수도 있고 이런 규칙들 있죠. 그런 규칙들을 비밀번호 복잡도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지금 만들고 있는 건 관리자의 비밀번호니까 복잡하게 만드는 게 더 좋겠죠. 연습하기에는 좋지 않아서 그냥 1, 2, 3, 4라고 쓸 겁니다. 히든이어서 보이지 않습니다. 감으로 입력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입력하면 제가 잘못 입력했나 봐요. 1, 2, 3, 4, 1, 2, 3, 4. 자, 이렇게 했더니 비밀번호가 너무 짧다. 8개 이상이어야 된다. 그리고 단어가 너무 일상적이다. 다 숫자다. 복잡도가 맞지 않다라는 거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행할 거라면 Y. 복잡도를 만족하게 하려면 No 하고 다시 입력하시면 됩니다. 저는 Y로 할 거예요. 자, 이런 관리자 계정이 생성이 된 거고요. 그럼 관리자 계정을 통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장고가 뭘 기본적으로 제공해 주는지 보기 위해서 개발 서버를 다시 시작해 봐라 라고 하네요. run 서버 다시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어드민이라는 URL로 요청해 보면 됩니다. run 서버에서 실행하시고 서비스가 실행이 되면 자, 이렇게 해보라는 거죠. 어드민으로. 그러면 관리자 사이트가 이렇게 나올 거다. 자, 이 사이트는 기본적으로 제공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로그인 할 수 있는 계정은 슈퍼 유저만 가능해요. 그래서 앞서서 슈퍼 유저를 생성한 거고 만들어진 대로 어드민 비밀번호 1234 로그인 하시면 됩니다. 이게 관리자 사이트예요. 지금 어드민이라는 계정으로 들어왔다는 거 확인할 수 있고 비밀번호 변경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지금 사용자와 그룹이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들어와 있죠. 대충 클릭해서 볼까요? 사용자 클릭해서 보면 어드민이라는 사용자가 이렇게 지금 만들어져 있죠. 스태프 권한이래요. 그리고 뭐 검색도 할 수 있고 어떤 특정 액션 삭제 가능하네요. 사용자 클릭해보면 사용자 이름, 그 다음 비밀번호는 해싱 되어서 저장됐구나 이런 게 나와 있고 개인정보를 추가할 수 있네요. 그리고 권한도 줄 수 있고요. 언제 등록했고 마지막으로 로그인했던 게 언제인지 이런 것들이 들어옵니다. 자, 요게 실제로 어디에 들어있는지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을 구경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DB 브라우저로 확인해 볼 수 있는데 us 유저 테이블에 지금 패스워드가 이렇게 들어와 있고요. 여러분 지금 잘 보이죠? 이게 1, 2, 3, 4예요. 이 비밀번호가. 그렇게 보이죠? 여러분의 실제 비밀번호들은 다 이렇게 해싱돼서 저장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달러로 구분되어 있는 것들이 다 그 해싱 알고리즘에 관련된 정보들이고요. 그래서 나중에 다시 로그인을 하거나 그럴 때 여러분이 1, 2, 3, 4라고 평문을 적으면 여기 있는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이 규칙대로 똑같이 해석을 했을 때 이런 결과가 나올 거거든요. 그럼 DB에 저장되어 있는 이것과 입력된 녀석을 해싱했을 때 나온 결과와 비교를 해서 같으면 아, 같은 거구나. 이렇게 해서 판단하고 로그인이 되는 거고 다르면 로그인이 안 되는 거겠죠. 마지막으로 로그인했던 시점 슈퍼 유저냐 1 그렇다. 유저 이름은 어드민 이런 식으로 저장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랭귀지 코드 값에 따라서 로그인 화면이 지정된 언어로 관리자 사이트에 대한 언어 설정이 랭귀지 코드 설정이었어요. 세팅지에 있었죠. 그래서 관리자 사이트에 들어가서 로그인하면 이런 인터페이스가 보인다. 여기 있는 모든 것들은 장고 컨트리브 어스라는 모듈에서 제공하고 있구나. 자, 기본적으로 포함되는 앱이 있었습니다. 얘가 지금 관련된 내용들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요거랑 같이 활용되고 있을 거예요. 그렇구나 하고 가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관리자 사이트에서
뭘 할 수 있냐? 지금 그 계정이랑 그룹밖에 없는데 뭘 관리하겠다는 거냐? 모델을 관리할 거예요, 모델. 그래서 관리 사이트에서 우리 설문조사 앱 있죠? 그 앱의 모델, 퀘스천과 초이스, 걔네들을 대상으로 뭔가 조작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도록 할 건데, 그러려면 앱에 있는 어드민 설정 파일에서 이런 걸 추가해 보시면 됩니다. 폴즈에 있는 어드민이에요. 폴즈에 있는 어드민, 폴즈 앱에 있는 어드민, 여기 지금 비어 있죠. 어드민 사이트에 관련해서 뭔가 등록해주고 싶은 것들을 여기다 적으면 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자, 모델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퀘스천이라고 하는 모델을 추가하고 있고요. from.models 맞죠? 이 파일, 어드민 파일이 있는 위치에서 보면 현재 패키지에서 모델즈라고 하는 모듈이 있는 거고, 그 모듈 안에 퀘스천이라는 클래스가 있는 거니까 이렇게 포함을 하고요. 그리고 어드민 사이트 레지스터에다가 그 해당하는 모델을 담아주면 저장해 보세요. 저장을 하면 다시 서비스가 리로드 되면서 불러드릴 거고요. 변경사항을. 자, 관리 사이트에서 홈으로 가보시면 아까 안 보였던 녀석이 하나 추가됐죠. 폴즈 앱에 있는 퀘스천이라고 하는 녀석이 하나 보여지게 돼요. 이 사이트에 등록해서 모델을 관리하는 거죠. 우리 앞에서 장고 쉘 가지고 퀘스천에 값 집어넣고 가져오고 그랬었잖아요. 이제 이걸 이용할 수 있는 거예요. 퀘스천즈에 들어가 보면 우리가 등록했던 값이 보이죠. 그냥 그 테이블 다루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유로운 관리 기능을 탐색해 보자. 퀘스천을 등록했기 때문에 장고에서는 관리 사이트에 얘를 표시해 줄 것이다. 퀘스천즈를 클릭하세요. 그러면 질문을 위한 체인지 리스트로 이동을 합니다. 여기 지금 왓츠업 나왔잖아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변경할 수 있다. 이걸 수정해 보라고 하네요. 왓츠업 질문을 클릭해서 수정을 해봐라. 왓츠업을 눌러서 여기 있는 내용 수정할 수 있겠다. 그 다음에 여기서 좀 특이한 게 보이시나 모르겠네요. 퀘스천 텍스트라고 나온 것과 데이트 퍼블리시드라고 나온 것. 퀘스천은 두 개의 필드를 갖고 있죠. 두 개의 필드. 실제 테이블을 보면 id와 퀘스천 텍스트와 퍼브 데이트를 갖고 있어요. 이 이름들이 지금 id 값은 보여지지 않고 있고요. id 값은 안 보여지고 있고, 그 다음에 퍼브 데이트가 안 보이죠. 퍼브 데이트가 안 보이고 데이트 퍼블리시드라고 하는 문자열이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첫 번째 글자들은 다 대문자로 바꿔서 보여주고 있네요. 자, 이것은 우리 설정한 모델을 좀 가서 보시면 되는데, 퀘스천 모델에 퀘스천 텍스트라고 하는 필드 하나, 그 다음 퍼브 데이트라는 필드 하나, 이렇게 선언을 했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엔 실제로 이 필드 이름이 쓰이는 거고요. 장고에서 보여질, 사용할 이름으로 필드를 선언할 때 이렇게 문자열을 첫 번째 걸 주게 되면 이걸 대신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데이트 퍼블리시드가 여기 있죠. 만약에 퀘스천 텍스트의 내용도 다른 이름으로 바꾸고 싶다면 첫 번째 인자로 다른 문자열을 넣어 주실 수 있어요. 선택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str, 아까 이 퀘스천으로 만들어진 객체가 어떤 값을 가지는지 그런 걸 표현하는 문자열을 만들어 준다고 했는데, 이 문자열의 결과가 처음에 우리 퀘스천 목록을 봤을 때 여기 왓츠업이라고 나왔잖아요. 요거의 결과예요. 즉 여기다가 self.id self.questionText, 뭐 이런 식으로 문자열을 바꾸겠다 이렇게 썼어요. 그러면 새로 고침했을 때 문자열이 바뀌죠. 저 str이 이렇게 사용이 돼요. 여러분이 편한 대로 바꿔서 쓰실 수 있다는 거죠. 문자열만 잘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원래대로 돌렸고요. 자, 여기 이렇게 입력받을 수 있게 나왔던 애들은 전부 퀘스천 모델을 통해 자동으로 생성된 폼입니다. 나중에 장고 폼이라고 있어요. 여러분이 HTML 태그를 공부하실 때 폼 태그 요 사이에다가 input 어쩌고 저쩌고, 뭐 select 어쩌고 저쩌고, 뭐 text area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거 써서 사용자로부터 뭔가 입력받을 수 있는 걸 표현하잖아요. 이런 폼을 여러분이 직접 HTML로 작성하지 않아도 장고에서는 모델을 지정하면 알아서 그 입력 가능한 폼을 만들어 주기도 합니다. 역시 개꿀. 그래서 여기 보면 써 있죠. 모델의 각 필드 유형들은 지금 데이트 타임 필드랑 차 필드 이런 것들, 적절한 HTML 입력 위젯, 그 인풋 어쩌고 하는 애들,
그런 걸로 알아서 바뀌어집니다. 뭐 이런 설명이 나와 있네요. 나중에 뒤에서 보시고요. 저장할 수 있고 편집하고 진행할 수 있는 기능들 다 들어 있었죠. 실제로 이 녀석의 내용을 왓츠업에 물음표 하나를 더 추가하겠다. 그래서 저장을 하면 당연히 저장이 되겠고요. 물음표 하나 더 추가된 거예요. 수정한 거죠. 지금 이 작업은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지만 관리자 사이트 내부에서 이거 똑같이 된 거예요. 퀘스천으로 오브젝트에서 필터 해가지고 아이디가 1번인 거 뭐 이렇게 해서 검색해 온 다음에 검색해 온 녀석을 대상으로 해서 점 찍고 퀘스천 언더바 텍스트의 값을 왓츠업 물음표 2개로 바꾸겠다 라고 한 다음 점 세이브 한 것과 동일한 거예요. 실제 이 코드가 돌아간 거예요. 조금 전에 그 수정은. 여러분도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고요. 여러분도 이런 사이트를 만들 수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삭제도 할 수 있고 저장하고 편집을 계속할 수도 있고 저장하고 다른 걸로 또 추가할 수도 있고 이건 여러분이 선택해서 쓰시면 되는 메뉴가 됩니다. 자, 여긴 이런 설명이 나와 있네요. 데이트 퍼블리시드의 값이 질문을 생성한 시간과 일치하지 않는다. 그런 경우 타임존을 깜빡했을 수도 있다. 바꾸면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자, 데이트 퍼블리시드의 값을 오늘과 지금 단축 버튼을 눌러 바꾸십시오. 그런 후 저장하고 편집 계속 이런 걸 누르면 히스토리에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바꾸었는지 기록을 볼 수 있다라고 하네요. 자, 오늘 날짜로 바꾸고 저장 및 편집 계속, 현재로 바꾸고 저장 및 편집 계속. 그러면 요 히스토리 메뉴, 히스토리를 눌렀을 때 누가 무엇을 했는지 이런 기록들도 로그로 남겨주네요. 이런 거 만들기 되게 귀찮아요, 실제로. 웹사이트 개발하실 때 이게 왜 필요하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용자 입장에서 원하는 사이트를 생각했을 때는 이런 게 무슨 의미가 있어 할 수도 있지만 관리하는 사람이 꼭 필요합니다. 그런 때는 기록들이 좀 필요해요. 누가 무슨 일을 했는지. 그래서 이런 걸 확인할 수 있으면 좋은 거니까 히스토리도 있고요. 그리고 결국 여기까지 해서 모델이 어떤 기능을 갖고 있는지, 모델이 무엇을 말하는 건지, 데이터베이스와의 관계가 어떤지, 그리고 장고에서 제공하는 관리 사이트, 이걸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개념이 잡혔으면 이제 세 번째 튜토리얼에서 기능을 추가하는, 실제 동작을 추가하는 작업을 배워봐라. 이러고 있네요. 여기까지 넘어가기 전에 한번 훑어서 정리를 하시고 넘어가는 걸 추천드립니다.